혹시 살면서 내가 왜 그랬지 싶은 결정을 내린 적 있으신가요? 사고 싶은 걸 샀는데 막상 집에 와서 보니 별로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버려놓고 후회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결정을 옹호하고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다 이유가 있었어 라면서요. 왜 우리 뇌는 명백히 틀린 결정조차 계속 옳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결정이 틀렸다는 증거가 나타나도 오히려 그 결정을 더 굳게 믿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진지부조화와 확증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동해서 우리의 뇌를 결정 정당화 기계로 만드는지 그 원리와 실제 실험 사례를 통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뇌의 작용을 역이용할 수 있는 반전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뇌는 사실 이미 그 선택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거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면 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 불편함이 바로 진지부조화입니다. 1950년대 사회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는 사람이 자신의 신념, 태도,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려는 강한 동기를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는데 어느 날 연비가 매우 나쁜 스포츠카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부딪히죠. 환경을 사랑한다는 나의 신념과 연비 나쁜 차를 샀다는 나의 행동 사이의 불일치, 이것이 바로 인지부조화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 차는 디자인이 너무 멋지잖아. 이 차를 타야 내 업무 효율이 올라가. 사실 환경 오염은 자동차 때문만은 아니잖아 라면서요. 실제 1959년 페스팅거와 동료들이 진행했던 조금 지루한 과제 실험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참가자들에게 매우 지루한 실험 과제를 수행하게 한 뒤 다음 참가자에게 이 과제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참가자들은 과제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지부조화가 발생했죠. 실험자들은 참가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 두 그룹으로 나누어 돈을 다르게 지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1를, 다른 그룹에게는 $20를 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를 받은 그룹은 과제가 지루했다는 실제 사실과 재미있었다는 거짓말 사이에 큰 불일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나 받았으니까 그럴 만했지라고 합리화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1를 받은 그룹은 달랐습니다. 겨우 $1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해 라는 생각에 큰 인지부조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은 자신의 행동, 즉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과제가 생각보다 꽤 재미있었나 라고 스스로를 설득한 것이죠. 즉, 적은 보상 때문에 행동해야 했던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적은 노력이나 비용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선택을 더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뇌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들였는데 이게 별로라고? 그럴 리 없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선택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 확증편향이라는 심리도 우리의 결정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확증편향이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찾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2014년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정치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하면 그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나 정보에 더 주목하고 부정적인 뉴스는 애써 외면하거나 이건 가짜 뉴스야라며 넘겨버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나는 그 스마트폰의 장점, 칭찬하는 리뷰, 광고 문구 등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스마트폰의 단점이나 다른 경쟁 모델의 우수성에 대한 정보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걸러내거나 그건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야라고 치부해버리기 쉽죠. 이런 식으로 뇌는 끊임없이 자신이 내린 결정을 옳다는 증거들로 채워나가며 마치 객관적인 판단을 한 것처럼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이는 결국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수정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신호는 오히려 그 결정을 더 강하게 믿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뇌는 나는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믿게 만들기 위해 때로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정당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사실 나는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야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뇌는 스스로를 최고의 의사결정자로 인식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실패자 또는 나는 멍청해라는 자존감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고통스러운 진실보다는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짓말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1960년대에 발표된 사후 확신 편향,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편향은 어떤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에서 누가 우승할지 미리 알았다고 착각하는 식이죠. 이는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원래 그럴 줄 알았다며 자신의 예측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와도 연결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달콤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스캔들이 터졌을 때 팬들이 무조건 잘못된 정보일 거야 라고 믿고 싶어하는 심리와도 유사한 맥락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는 뇌가 결정을 내린 후 어떻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는지 그 심리적인 기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지 부조화와 확증 편향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메커니즘이 우리의 판단을 얼마나 둔감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점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혹시 내가 너무 내 결정만을 옹호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